요즘 필리핀 서민층이 투자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 투자의 유혹 말씀이십니까? 네. 아, 이성의 유혹이 아닌 이 서민층이 투자를 알아간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제가 필리핀 서민층에게 있어서 취업이란 어떤 건가, 예.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왜 투자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필리핀 서민층 또는 빈민층에게 있어서 취업이라는 거는요, 한 가정에 한 명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은 한 가정에 한 명. 요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왔는데 지금은 살짝 다릅니다. 필리핀 서민층과 빈민층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사랑 먼저. 특히나 20세 이전이죠. 또 10대. 예. 이런 경우는 보통 한 15세부터 첫 아이를 갖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남편이 놀고 아내가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둘 다 같이 벌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하면 여자가, 아내가 일을 안 하거나 남편이 일을 안 하면 아내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한 명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하는 입장에 좋은 곳을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도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뭐가 있냐면은 이웃집에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또 이게 직장 다니는 집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래가 일주일치 빨래가 모이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한 밖에서 많은 빨래를 갖다가 해주고, 뭐 예전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 하나 해주고 50페소 받고 100페소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돈을 모으고 또 며칠 있다 어느 집에서 또 빨래 해달라고 부르면 또 가서 빨래 해주고, 그나마 이게 내 아이를 돌봐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가정부죠.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소일거리로 누가 불렀을 때 그때 가서 또 일을 해주던가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보통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나마 조금 도시 쪽에 있다 보면은 공장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공장에서 정규 시간 동안 일하는 거로는 또 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야근을 좋아합니다. 야근을 오히려 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아내가 집에서 쉬고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대부분이냐면 약간의 전문직이죠. 전문직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 인력이라기보다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전 기술이 있어서 트라시크를 몬다든가 아니면 뭐 찌푸니 같은 대중교통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이 있는 집에 아빠들은 본인이 일을 하겠죠.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린 만큼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고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조금이나마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큰 자녀가 좀 커서 직장을 다니면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일을 그만둡니다. 자, 소년 가장이 됐든 소녀 가장이 됐든 누군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집안의 생계를 또 짊어지게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갑을 얘기를 해요. 왜 가부를 하냐?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 너네 엄마나 아빠나 누구 없어? 그러면 본인이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크면 큰 아이와 둘째가 같이 직장을 다니면 그나마 조금 짐이 덜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가 클 때쯤 되면요, 이 첫째가 다시 이 쳇바퀴 돌듯이 일찍 자녀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그 연애를 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든가, 여성일 경우는 본인이 임신을 해서 이 첫째가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남편이 일을 하든 아내가 일을 하면서 이 가정을 꾸리고요. 이 집안에서 둘째가 크게 되면 이 둘째가 또 나머지 집안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형태가 이 필리핀 스타일이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고 이어지더라고요. 팬데믹 때까지만 해도 변하지 않던 그 모습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필리핀 서민층과 저소득층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에 한 명이 아닌 2명, 3명이 직장을 구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헬퍼를 구하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딱 올리면요. 하루 만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올 정도거든요. 물론 뽑았다가 같은 모습으로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직장을 꼭 구해야 됩니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 틈을 비비고 들어오는 게 생겼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모습에 이 투자라는 모습, 가면을 쓰고 서민층과 저소득층에게 다가가는데요. 5천 페소를 내가 이번 주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일주일, 특히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필리핀 사람들 특성에 딱 맞게 일주일 뒤에 2배를 돌려줍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진 않지. 한국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주급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습니다. 필리핀은요, 한 달에 월급 한 번 줍니다라고 하면요, 일하는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은 월급 중에 일부를 챙겨줘야만 그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한 달에 2번 나눠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일주일이면 내가 투자한 돈의 2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귀가 솔깃하죠. 내가 오늘 5천 페소를 투자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10,000페소를 돌려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설마라는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물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집에서 투자했던 거 일주일 만에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2명이. 근데 이 2사람이 똑같이 다시 일주일 뒤에 배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한 3번은 기다려 보잖아요. 심리라는 게. 또 3번을 기다려 봅니다. 이웃집 사람이 이제는 받은 투자금까지 해서 15,000페소를 투자를 다시 했는데 일주일 뒤에 무려 30,000페소라는 돈을 되돌려 받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나만 의심에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웃집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와, 나 3주 만에 15,000페소 벌었다고 막 흥분을 하는 상태입니다. 완전 동네 화제예요. 근데 나만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3번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3번이라면 이건 확실하구나. 나도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나도 20,000페소라는 돈을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알죠? 예상은 가시죠. 어느 누구도 그 투자에 대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하는 경로가 지켓이에요. 지켓이 아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개인적인 계좌 지켓이라는 걸 열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편리하게 그걸로 뭐 어떤 전기세도 낼 수 있고 어디 송금도 할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용하는 가상의 통장인데 여기에다가 내 돈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계좌를 연 사람은 2번, 3번 그 이익금을 그 사람의 가상 계좌로 돌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목돈이 들어왔을 때 딱 이 가상 계좌를 접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이 모습 낯설지 않죠. 물론 약간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성행했던 다단계의 모양새에서 가상의 투자까지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모습까지도 합한 모습이요. 지금 필리핀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 직원 중에 혹시라도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틈을
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사기꾼들 때문에 서민층들이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직장, 장기적으로 직장에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큰 도움이 되는지,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식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투자라는 명목 하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초점으로 앞으로 필리핀 서민층과 저소득층에 많은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똑같이 과거로 돌아갈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